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표적으로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장이 꽤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에 하락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번 장세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뭐 보험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고, 증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도 9월 12일에 코스닥 곧버스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9월 13일에 코스닥 곧버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9월 12일에 코스닥 곧버스 매수, 9월 13일에 코스닥 곧버스를 추가 매수했는데, 정확하게 이날이죠, 이날. 정확하게 9월 12일이면은 이날이고요. 그리고 이날 이렇게 두 번 이틀에 연속해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사실 비중은 현재로서는 꽤나 커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곧버스 상품에 혹은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뭐 저희 계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익을 그러니까 계좌를 꾸준히 불려가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좌가 꽤나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고 지금 보시면 9월 5일에도 SRK 매수하였습니다. ARK ETF 숏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9월 5일이면은 이게 SRK예요. ARK ETF의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까지 쭉 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9월 7일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했어요. SRK 추가 매수했습니다. ARK ETF 인버스 상품입니다. 9월 7일이면은 정확하게 이날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눌림을 받는 이 양쪽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역시나 비중으로 따지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TWM에도 매수를 진행했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 TWM 매수하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곧버스 상품입니다. 곧버스. 러셀 2000 지수 곧버스 상품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개적으로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험주와 그리고 인버스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 보험주예요, 보험주. 보험주 같은 경우 왜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장에서 조정 장세에서 보험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느냐? 일단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혹은 문케어가 끝남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라는 것은 결국 이 보험사들이 이 고객들에게 돈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그 돈을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채권 투자에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채 투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에는 장기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보험사들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실적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주를 봐야 한다라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고인플레이션 시대 혹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사실상 올해 이제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라던가 로봇이라던가 AI 등 성장주에 대한 그런 기세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제 고금리도 꺾일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만간 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주가 꽤나 재미가 없었던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컨센서스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고금리 시대가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장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따라서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1개월 전, 한 달 전에도 하나손해보험을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증시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증시 폭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응하세요. 리스크 엣지 타픽, 압도적 저평가, 폭발적인 성장,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주가는 4,100원이었습니다. 현재 4,570원이기 때문에 10% 이상, 한 달 동안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압도적인 역대 최대 실적, 주가는 4분의 1 토막. 예, 동양선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PER 2가 안 되는 성장주, 고금리 최대 수혜주, 동양생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다. PER이 2가 안 된다. 고금리 최대 수혜주라면서 저희 당시에 이제 분석해 드렸을 때가 약 3,835원이네요. 현재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까지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조금 더 주가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20% 이상 상승하고 있고, 동양생명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분석해진 영상이죠. 제가 이 영상을 좀 업로드해드린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자, 고금리는 계속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개꿀 주식, 계속되는 사상 최대 실적, 동양생명,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4,51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는 4,510원, 현재 4,93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10%가량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외곽 이슈라던가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 특히나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역시 동양생명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저평가예요. 압도적인 저평가입니다. 얼마나 저평가냐?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자, PBR이 약간 0.19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PBR이 뭐 3.5, 여기 4.32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PBR이 0.19가 반영됐죠. 왜냐하면 회계적인 이슈가 바뀌면서 숨겨져 있던 자본의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가 PBR이 0.19라는 것은 해외 기준, 해외 손해보험사 기준에서는 거의 밸류에이션이 20%도 안 쳐주는 그런 보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그 보험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PBR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1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보험사조차 사실상 PBR이 0.5 이하인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삼성화재는 1이 넘고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마찬가지로 0.5 내외에서 놀고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은 0.19 PBR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자본총계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컸죠. 지금 보시면 이 자본총계 2,600억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3조 원 정도가 추가되면서 올해 기준 3천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폭락의 가장 주된 원인은 결국 자본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진행됐었던 것이고 여기서 자본에 대한 이슈가 깨끗하게 해소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고금리와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실적 성장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손해보험을 놓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냐면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봤을 때만 길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정도의 주가는 뭐 코로나 전 주가 수준이에요. 코로나 전에 주가 수준이고, 어, 여전히 좀 올라갈 폭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왜냐면, 어,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같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도 이제는 고금리에 대한 시장 이슈가 조금씩 컨센서스화 돼가면서 사실 이쪽에 대한 소외감이 저는 꽤나 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회계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인상하고 있는 보험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재무제표를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보험료를 인상해도 된다라는 그런 금감원으로부터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에서 70%가량의 보험료율 인상이 있었었고 아마 올해나 작년 정도 때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그런 보험료 갱신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전까지 보험료가 5만 원이었다면은 새로 갱신된 보험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이상급으로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손해보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고금리 효과로 인해서 이 채권 이자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손해보험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의 성장성의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이 1,282억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5,200억밖에 안 돼요. 참고로 올해의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단기순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수익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완벽하게 씻겨버릴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전까지 재무적인 이슈, 회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전무했었죠. 지금 보시면 2018년을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이 전무했다가 이제는 어, 이런 문케어로부터 벗어나고 있고요. 문케어로 인해서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못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도수치료라던가 뭐 안과라던가 뭐 피부과까지 이런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료도 못 올리고 도수치료라던가 피부과 같은 그런
좀 이상한데 이상한 그런 보험료율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 보험사들의 그런 실적 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가 다시금 올해부터는 정상화되는 과정, 더불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작년부터 발생했었고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지금의 PER이 2 이하이지만 그럼 앞으로는 PER이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의 실적이 피크 아웃일 경우에 근데 피크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금리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간다면 혹은 보험료율 인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갱신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실적의 성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배당 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배당 수익률 정도, 배당 수익률 정도로 유지된다면 약간 10%, 네, 10% 내외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요. 더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뭐 12%, 13%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뭐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에는 연말 배당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 연말 배당 한 번이 배당 수익률의 대략 한 10%가량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숏 상품,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다가 보험주까지, 특히 배당까지 철저하게 받아먹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기에, 오히려 기회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회가 올 경우, 놓치지 않을 경우는 꽤나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갱신 연도가 보통 한 3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3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가 됐어요. 갱신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것이고, 올해, 내년까지가 갱신에 이제 가장 빠르게 갱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PER이 여기서 1점대까지, 그러니까 2 이하로 내려갔지만 여기서 1 가까이 가준다면은 과연 주식시장은 이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캐롯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 매각하기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고 추가로 또 급등을 연속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사실 매각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험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꽤나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상한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롯데손해보험의 시가총액 9,600억 대략 하나손해보험의 두 배 정도 되죠. 실적은 하나손해보험보다 더 낮습니다. 실적도 낮고 PBR도 더 높아요. 따라서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이슈를 뜬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보험사들의 그런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롯데손해보험보다도 오히려 두 배 정도의 그런 가치 평가를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하나손해보험이 오히려 롯데손해보험보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철저한 저평가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지금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봤자 한 중간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사실상 전고점을 뚫어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궤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한 저평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 주가가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금리에 대한 그런 성장세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고, 배당 성향이, 올해부터 배당에 주어진다면, 결국 10%대의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케어가 마무리가 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꽤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보험사들의 그런 어,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해외 뭐 보험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상 투자자로 하여금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시평가적으로 하방을 더 견고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평가 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일본 손해보험사들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손해보험사들입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보험사들의 그런 보금리 수혜라던가, 문케어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에 따른 그런 실적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 또한 이제 배당까지 올해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